코스피가 6천이라면 시장은 60배 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식이 많이 올랐구나, 지수를 가격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가격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크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투자에서 이걸 모르면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진짜 의미와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투자 방법까지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주식시장의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대표적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대기업 중심 시장, 코스닥은 중소, 벤처, 성장주 중심 시장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코리아 컴포짓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지수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갖춘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날을 100으로 두고 현재 시장 크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기준 시가총액 그리고 10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6천이라면 1980년 대비 시장의 크기가 약 60배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의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기업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즉, 코스피는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업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코스피 기업 중에서 핵심 200개 기업만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 전체에서 핵심만 뽑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지수를 매우 중요하게 활용합니다. 코스피 200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준 시점은 199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750이라면 약 7.5배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코스피는 60배인데 왜 코스피 200은 7.5배일까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새로운 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성장한 기업이 누적되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합니다. 반면 코스피 200은 이미 성장한 기업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초기 폭발적인 성장 구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목 교체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보다 상승폭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피 200을 추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고 리스크가 분산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TF, 즉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매수하면 한 번에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같은 상품입니다. 기존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증권사 앱에서 거래되는 투자 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나눠서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거듭할수록 기업은 계속 돈을 벌고 커집니다. 또한 실적이 나쁜 기업은 자동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길게 보셔야 합니다. 투자는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을 맞추려고 하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틀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개별 종목보다 코스피 200 ETF 같은 상품으로 먼저 시장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리어 시큐리티스 딜러즈 오토메이티드 커테이션의 약자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1996년 기준지수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지수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기준을 100에서 1000으로 변경합니다. 이건 시장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표시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준 시가총액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디바이저라고 합니다. 기업이 새로 상장되거나 사라지더라도 지수가 왜곡되지 않도록 기준값이 함께 조정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순수한 시장 가격 변화만 반영합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닥이 1100이라면 기준 이후 약 1.1배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코스닥은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닥은 기업이 계속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실패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크게 움직이지만 전체 지수는 제한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바이오, IT 같은 산업은 기대감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하고 급격히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개별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투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세요. 둘째, 기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오르는지 모르면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셋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단기간 몇 배 수익을 기대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코스피는 안정적인 시장,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 성장 시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시장 전체가 성장해도 내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수는 방향을 보여줄 뿐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성장하는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처음 투자하신다면 빠른 수익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